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단기 토익 LC 유정현입니다. 와, 우리가 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여름방학에 열심히 공부하실 여러분들께 LC 만점 전략을 소개해 드리고자 여기 섰는데요. 이게 해가 갈수록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지는 게 겨울방학에 대한 요 만점 전략 촬영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여름이에요. 아니 이제 막 더워졌어요. 완전히 다른 계절이 돼버렸는데 여름방학 때 어떤 목표들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7월, 8월 두 달에는 완전히 끝내자. 그죠? 그래서 가을 추석 때 정말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요런 이제 전략들을 세우실 텐데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그렇죠. LC 만점 혹은 전체 토익의 고득점 달성이에요. 2년, 3년 걸려서 열심히 해서 토익을 진정이 내가 달성할 거야. 우리 그런 계획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신유형으로 바뀐 이 토익을 어떻게 완전 정복해서 LC 만점까지 끌어낼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토익의 LC 만점 전략 세 가지로 큰 제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당연히 그죠? 적을 알고 도전을 해야 내가 어떻게든 승부를 볼 수 있죠. 시험 유형의 출제 의도 파악이에요.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막연하게 영어를 잘해요와 다르다는 거죠. 시험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래서 ETS에서 출제하는 토익이라는 시험은 어떤 내용을 자꾸 물어보고 나에게 이런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구나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의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끌어내고 나에게 진정 어떤 실력을 테스트하겠다는 건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토익을 공부는 안 해봤지만 한번 풀어봤어요. 시험장에서 한번 토익 시험은 쳐봤어요 하는 분들 저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실전에 탁 들어가서 토익이 어떤 건지 맛보기를 한 거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생긴 거, 그 다음에 그들이 의도로 하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죠. 미쿡에서 정말 한 2, 3년 열심히 공부하다 왔습니다. 근데 시험 보자마자 만점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쓰던 영어와 내가 알고 있던 영어와 그들이 테스트하겠다는 영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 물어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자. 이제 그게 너무너무 누구나 가져야 될 전략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어떤 책을 열어봐도 어떤 강의를 봐도 다 토익의 S는 파트 1, 2, 3, 4 이렇게 생겼고 쭉 설명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S는 특히 리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내가 토익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릅니다. 특히 매일매일 3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듣기를 열심히 하지만 나는 듣기 실력이 도대체 느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들으면서 알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위축되고 점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완공, 완벽한 공부 방법이라는 책,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없어서 그런 책 못 읽으시잖아요. 제가 대신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보니까 이게 뭐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시간만큼 하면 사실은 돼. 이런 법칙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 법칙은 어떤 전제하에만 가능하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할 때만 성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시간, 열정, 모든 걸 다 퍼부었다? 그걸로만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S는 확실히 눈으로 공부하시는 거 아니고 귀로 혹은 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만 또 귀찮거나 싫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눈과 귀로 제대로 공부하시는 유정현만이 알려드리는 제대로 된 리뷰법이 있죠. 그래서 그 리뷰법으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와 찰떡궁합을 찾아야죠. 토익이라는 산이 그렇게 막 되게 쉬운 산은 아니에요. 오르기에. 좀 힘들고 우리 막 포기하게도 만들 것 같고 될 것도 같은데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본인과 맞는 전문가, 그죠? 본인과 맞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내 가신다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빠른 시간 안에 휙 정상에 다를 수 있는, 그래서 알고 보면 또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게 토익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때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특히 여러분들과 맞는 찰떡궁합, 그죠? 찰떡궁합이 누구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센스 있으시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타이틀을 내세웠는데 이 세 가지를 또 세 가지씩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3-3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지금 말한 게 시험 유형 및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나 토익 공부 좀 해봤어. 이게 뭔지 알아 하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SE에서 그들의 출제 의도나 출제 경향 어떤 거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그냥 큰 그림만 보면은 여러분들 SE는 총 4개 파트가 있지. 이거 다 알죠? 근데 그들이 왜 4개 파트로 굳이 냈을까? 그죠? 의도? 왜 그랬을까? 파트별로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듣기 실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트별로 다른 접근을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파트별로 다른 접근 부분은 파트 1, 2와 파트 3, 4를 일단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파트 1, 2 같은 영역은 어떤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문들이에요. 굉장히 짧은 문장들. 그리고 파트 1과 2가 또 다르다는 건 2에서 의문문을 또 내가 들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문장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고 파트 3, 4는 반면에 단문이 아니라 장문이죠. 길지만 눈으로 질문 보기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길긴 하지만 그거 전체를 다 가져가가 아니라 그 긴 속에서 너에게 필요한 정보만 3가지를 탁탁탁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니? 라는 능력을 보고 싶은 게 3, 4고요. 파트 1, 2는 짧긴 하지만 3, 4에 비해서 더 꼼꼼하게 들어야 된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짧은 문장과 굉장히 신속하게 대화하는 상황 혹은 들으면서 쭉 긴 상황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걸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특히 파트 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스피킹 능력까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거죠. 이런 질문일 때 어떻게 답할래?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출제 의도가 다르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가 들려지는 내용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파트 1과 2, 3와 4가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뭔가 다르구나. 같음 속에서도 이런 다름이 있구나. 이런 걸 또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파트 1은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파트에선 잘 안 쓰는 명사들이 특히 또 많이 쓰이게 되고 사람이나 풍경을 묘사하다 보니까 다른 파트에서는 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니까 어휘가 다른 파트들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어휘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2나 3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을 묘사하거나 풍경을 묘사하는 대화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반면에 2, 3는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짧은 질문에 짧은 답을 하는 파트 2나 길게 대화를 여러 차례 하는 파트 3나 일단 사무실 안에서 기계가 고장 났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야,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네. 그래,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예산이 있나 확인해 보자. 광고 낼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2, 3에서는 계속 뻔하디 뻔한 풀을 이루면서 나오죠. 자, 파트 4도 2, 3와 비슷한 상황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반면에 대화체가 아니라 그죠? 문어체죠. 딱딱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 2, 3에서 go to로 하면 될 거를 파트 4에서는 proceed to 이렇게 다른 단어로 살짝 바꾸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 개별적인 특징들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지 무작정 사진에 대한 표현 잡자. 그래 답 잡자. 이렇게 가면은 내가 너무 세부적인 것만 보다가 그들의 출제 의도를 놓쳐서 문제 조금만 꼬아내면 또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파트별로 좀 다른 접근이 돼야 되겠습니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살짝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토익이라는 풀 안에서 줄거리가 너무너무 정해진 틀 안으로 나와요. 이게 왜냐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사실 매일매일 뭔가 특별하고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 안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시험이 막 잘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막 시험 지문으로 내고 이러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실생활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바람직하기도 하고 아주 뻔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자꾸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그 토익이라는 세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익 강의를 하다 보면 이 LC 지문 특히 토익 소리를 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막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저만 상상하는 저만의 토익의 세계가 있어요. 토익 월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다니는 주인공들의 모습이나 이런 생활들이나 이런 게 이제 상상이 되면 그 안에 줄거리들이
뻔하고 아주 평화롭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줄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잘 나올 수 있는 게 공장 배경일 때, 그죠? 아, 우리가 주문에 대한 생산량을 내일까지 맞춰줘야 돼. 큰일 났네. 우리 조립 라인 고장 났는데. 아, 그러면 빨리 수리하는 사람 불러보자. 근데 지금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공장을 빌려서 아니면 외주를 줘서 해결을 빨리 해내자. 그러니까 뭔가 문제 발생과 해결책 제시 구조. 아니면 기계가 고장났을 때 다른 해결책으로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죠? 너무 생각지도 못했거나 반전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막 요즘에 보이는 한국 드라마도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반전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줄거리를 어느 정도 좀 큰 흐름으로 익혀두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오답도 심지어 뻔해요. 예, 그래서 줄거리만 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내는 오답 유형도 뻔하기 때문에 그 뻔한 오답을 확보하면 제거하고 답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파트 2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에서 다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파트 3 같은 경우에도 잘 보면 한 문장에서 끝단어가 머릿속에 맴도니까 그 끝단어를 가지고 함정을 내거나, 그죠? 파트 1에서도 사진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동사를 엉뚱하게 쓰거나, 아니면 전체 파트에서 다 어쩔 수 없은 LC이기 때문에 듣기 시험이니까 소리 가지고 자꾸 함정 내는 게 너무 뻔하겠죠. 그리고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 뭐 leave란 단어가 나오면 떠나다로 질문이 나오지만 보기 항목에서는 남겨놓다라는 오답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게 너무 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힌 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험 유형, 출제 의도, 그 토익이라는 LC 어떻게 생겼나 살짝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똑같이 투자해도 당연히 방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고, 특히 우리는 너무 앉아서 공책을 놓고 쓰면서 책에 밑줄 그면서 공부하는 방법에 굉장히 익숙하고 편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LC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스크립트를 펼치고 독해를 한번 해보고 심지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구조 분석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단어를 모르는 게 나와도 연습장에 쓰면서 외우고, 아니 연습장에 쓰면서 외우면 뭐 하나요?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눈보다는 뭔가요? 귀예요. 그래서 눈보다는 절대적으로 나의 귀로 훈련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예, 제대로 된 리뷰는 제가 뭐 매 강의마다 혹은 뭔가 강좌 설명 들어갈 때마다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 본 강의를 들으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큰 흐름은 이거예요. 틀린 번호가 있어요. 모르겠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눈으로 넘기지 마시고 귀로 한 번쯤은 들어보고 다시 듣고 눈으로 넘어가세요죠. 그러니까 눈으로 아예 보지 마세요. 뭐 확실하게 들릴 때까지 들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귀로 한번 이런 단어일 거야, 이런 소리일 거야 생각해 보시고 눈으로 가시면 그 소리가 머릿속에 제대로 남고요. 다음엔 그 소리를 안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의 왕창보다는 내가 절대 시간을 배분을 한다면 여러 번 꾸준히가 LC에서는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30분씩 하루에 한 3번 흩어서 리뷰를 하거나, 내가 한 1시간 정도 매일매일 듣기를 할 수 있는데 1시간도 매일매일 한다면 정말 훌륭해요. 내가 30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어디 가는 길에 좀 듣고, 그 다음에 막 독해 공부 다른 거 하다가 또 어떤 시간이면 한 30분 다시 리뷰해보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자꾸 넣어주시고, 그럼 일주일을 펴놨을 때도 매일매일 들어가야 되고요. 하는 날 있고 안 하는 날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 토익. 자,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토익의 LC 쪽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사람은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토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근데 이 토익을 아는 사람 토익커들, 그죠? 토익 공부를 하는 토익커들도 저의 기준으로 이제 둘로 나뉩니다. 지하철 토익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
네, 지하철 토익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 그대로 이동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이동할 때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 되는 파트 2 집중 훈련 자료인데요. 뭐 저와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하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이 영상을 스탑하시고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유정현 커뮤니티를 찾으시면 거기 학습 자료실에 제가 무료 강좌로 올려놓은 지하철 토익들이 있어요. 자, 그걸 하나라도 여러분께서 다운받아서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루에 15분 정도 분량으로 귀로만 온전히 이동하면서 듣고 문제도 풀어보고 제 해설 강의도 들어보는 자료죠. 이걸 굳이 만든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귀의 힘을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정보를 습득할 때도 눈으로 습득하면서 뭔가 이해되는 속도가 있고 귀로 습득하면서 이해되는 속도가 있죠. 인간은 워낙 말은 많이 하면서 진화가 됐지만 이 귀에 듣기는 많이 진화가 안 됐대요. 왜? 귀를 많이 안 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말이 더 편하기도 하고 눈으로 읽는 게 편하고 이런데 귀로만 정보를 자꾸 습득해서 풀어야 되니까 엘스가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단 파트 2뿐만 아니라 엘스 전반적인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정말 근사한 자료가 이 지하철 토익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엘스 공부를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요소로 내세운 거는 찰떡궁합이었죠. 자, 여러분들과의 찰떡궁합은 저예요, 저. 자, 유정현과 찰떡궁합이 돼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왜 유정현과 함께 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들? 제가 완강률 1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아니, 인강으로 완강을 해낸다는 거는 어지간히 독하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완강했어요 하면서 이제 글 남기시는 분한테 독하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성공이에요. 왜? 매일매일 하나씩 들으면서 끝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을 내가 처음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강좌를 선택하셔도 끝까지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 저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듣기 실력을 향상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동할 때도 좀 가만히 안 있고 들을 수 있을까? 지하철 토익 만들고요. 어떻게 하면 중요한 소리만 노려 듣기 훈련 받아쓰기를 할까? LAW 나왔고요. 수업 중에 막 제공되는 유스풀 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너무 기본적인 항목인 모든 문제들의 다 번호별 분할 파일 복습문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래. 뭐 하루도 그러지 않고 뭐 따라가 보자라는 정도면 매일매일 저와 함께만 하신다면 충분히 여름방학 단기간 2달 안에 목표 점수 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단기 토익 대박을 기원을 하는데요. 지금 얘기했던 3가지 항목들 잊지 않으셨죠? 일단 엘스라는 시험에 대해서 유형 의도 파악하셔야 되고 제대로 된 방법, 그죠? 귀에만 의존하는 제대로 된 방법 간혹가다 입으로 물론 말하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귀가 먼저더라.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파트너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단기간 안에 토익 대박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한번 여름을 더 뜨겁게 불살라보고 가을에는 편하게 쉬자고요. 여러분들의 단기 토익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본강의에서 뵙죠.